이용하게끔 아기와 엄마가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아기는 엄마 젖을 빨기가 쉽고 엄마도 아기에게 젖을 먹이기가 더 쉬워지죠. 그렇다면 모유가 나오지 않는 특수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모유은행이라 부르는 이곳엔 젖이 충분한 엄마들이 기증하거나 판매한 모유가 보관돼 있다. 이것은 엄마가 젖을 먹일 수 없는 특수한 경우 그 아기들에게 제공된다. 결국 병원에 있는 동안에는 모든 아기들이 엄마 젖만 먹게 되는 것이다. 모유가 아기에게 가장 좋기 때문에 다른 걸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분유를 먹이는 대안이 있긴 하지만 모유만큼 좋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선 분만 직후 집으로 돌아간 엄마들을 위해 방문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분만 후 일주일간 2차례 이루어지는 이 서비스는 간호사의 직접 방문을 통해 모유 수유에서 겪는 문제점을 상담하고 아기의 건강 상태도 확인해준다. 우리 아이가 건강한지, 내가 모유 수유를 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그 사실을 누군가 와서 확인해 주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요. 스웨덴의 모유 수유율이 급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족의 헌신과 병원의 노력, 사회 제도의 뒷받침이다. 그리고 모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그들의 공통된 믿음이다. 한국의 모유 수유율이 낮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엄마의 의지와 태도 그리고 사회 분위기일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와 아무리 모유 수유를 외쳐도 소용없어요. 엄마와 병원, 사회 모두가 종합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모성하면 떠오르는 동물, 바로 캥거루죠. 캥거루는 새끼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의 주머니 속에 품고 기르는데요. 엄마 젖을 먹이는 일도 이와 비슷합니다. 젖을 물리다 보면 아기를 엄마 가슴에 더 가깝게, 더 자주 안게 됩니다. 따라서 아기의 건강은 물론이고 정서 발달에도 더욱 좋다고 하는데요. 그 가치를 계산해 보면 얼마나 될까요? 이 캥거루의 나라 호주 국립대학의 줄리 스미스 교수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호주 엄마들이 한 해 동안 먹이는 엄마 젖의 경제적 가치는 370억 호주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30조에 가까운 엄청난 금액이죠. 이를 우리나라에 대입해 보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텐데요. 인구가 호주의 2배, 따라서 모유 수유율이 80%를 넘을 경우에는 우리는 이보다 2배는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엄마 젖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어떨까요? 불행히도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결혼 생활 4년 만에 첫 딸 시원이를 얻은 김태욱 씨와 우장식 씨 부부. 농사를 지으며 자연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부부는 임신 기간부터 모유 수유를 할 거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제왕절개 수술을 마친 아내를 돌보는 사이 병원에선 이미 시원이에게 분유병을 물린 상태였다. 결국 우장식 씨는 병원에 있는 일주일간을 힘겹게 싸워야 했다. 그전까지 병원에서 분유 준다는 걸 몰랐다가 그 여동생이 와서 바로 저한테 확인해 보라고 해서 그제서 딱 달려가서 확인하니까 분유를 이미 줬더라고요, 한번.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간호사한테 분유를 주지 말고 물만 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글을 써놓게 된 거죠. 93년부터 유니세프에서는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을 임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 숫자는 아직 51개에 불과하다.
올해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으로 선정된 서울의 한 병원. 엄마 가자. 엄마 찌찌 먹으러 가자. 이곳에선 생후 30분 이내에 엄마 젖을 물린다. 축하드립니다. 자연분만일 경우 분만 직후, 제왕절개를 할 경우엔 산모가 회복을 마친 직후가 된다. 엄마 젖은 아기가 빨아야만 그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에 물리도록 하는 것이다. 눈 떴어. 흔히 분만 후 3, 4일이 지나야 젖이 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오히려 생후 24시간 동안 아기가 자주 먹어야만 엄마의 젖이 불어 생기는 유두 통증이나 유방압통을 줄일 수 있다. 또 전량도 늘어나 모유 수유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병원에 있는 기간 동안엔 모자 동시를 이용하며 지속적으로 수유를 해야 한다. 특히 신생아의 경우 언제 배가 고프다는 신호를 보내올지 모르기 때문에 엄마와 아기가 함께 지내며 모유 수유에 대한 과정을 익힐 필요가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모유 수유를 하고 싶다는 엄마는 88%였지만 정작 아기와 함께 24시간 지내면서 모유 수유를 하겠다는 경우는 22%밖에 되지 않았다. 대신 많은 엄마들이 산후조리의 문제로 신생아와 분리된 채 수유실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2-3시간 만에 한 번씩 아기가 운다는 연락을 받고 수유실로 달려오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잘 먹을 때도 있는데 하도 곤이 져서 그냥 안고만 있다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올 때도 있고요. 또 억지로 깨우니까 칭얼거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문제는 이것이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아기들이 운다는 건 배가 고프다 못해 지쳤다는 신호다. 울기 전 아기는 입맛을 다시거나 쩝쩝 소리를 내는 등 배가 고프다는 다양한 신호를 보낸다. 하지만 엄마가 같이 있지 않는 한 엄마는 이 신호를 알아차릴 수 없다. 아이가 이미 울고 불고 지친 다음에 엄마 젖을 물리니까 아기도 충분히 못 바르고 자고 어머니 젖도 제대로 비워지지 않으니까 젖량이 늘지 않고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생을 해요. 어머니 방에서 엄마 젖을 먹이기 위해 수유실까지 왔다 갔다 많이 애를 쓰지만 그 애를 쓰는 것이 보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실제 병원에선 이 같은 원칙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제작진이 전국 789개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료진이 모유 수유를 지도하고 있냐는 질문에 98.1%가 예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실제 처음 젖을 물리는 시간에서는 생후 30분 이내가 16.2%인 반면 24시간 이후는 23.8%나 됐다. 또한 모자동실 운영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 모자동실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경우가 27.2%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출산 직후 모유 수유율은 49%밖에 되지 않았고 많은 경우 분유와 혼합하거나 분유만을 수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분만 후 병원에 머무는 기간 동안 모유 수유율은 점점 감소하는 반면 혼합 수유와 분유 수유율은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모유 수유를 포기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출판사에서 교재 편집을 맡고 있는 노진화 씨. 그녀는 3개월의 출산 휴가 후에도 모유 수유를 계속하고 있다. 장소가 마땅치 않아 매점에 양해를 구하고 오전 10시와 3시 하루 2차례씩 유축을 한다. 그러나 창문에서 누가 보지나 않을까 언제나 차디찬 바닥에서 전전긍긍해야만 한다. 유축한 모유도 보관할 냉장고가 없어서 매점의 음료수 냉장고를 빌려서 보관했다가 퇴근할 때 집으로 가져간다. 엄마가 안 돼봤다면 상상조차 못했을 일들이다.
저희 신랑도 처음에 꼭 그렇게까지 해서 먹여야 되겠